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해야 될 거예요. 1학년 1학년 1학기 수정해야 돼. 자, 이거 말이죠. 뭘 하려고 그러냐면 문자화식을 하려고. 화식. 지난번에 풀어줬던 문자화식을 또 시험을 봤는데 비슷한 점수가 나와서 요거는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려고 해서 이 영상을 보고 문자화식 문제를 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것은요. 미래엔 미래엔 출판사의 교과서입니다. 미래엔 출판 교과서. 자, 우선 문자화식이 뭔지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마우스. 하연이는 친구들과 박물관에 가려고 한다. 박물관에 청소년 1인 입장료가 500원이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해. 청소년 입장료가 500원이래. 그럼 어른이나 애들 뭐 이런 거는 따로 없나 봐요. 그죠? 청소년만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1번에서는 청소년 6명이 박물관에 갈 때 필요한 입장료의 총액을 구하는 식을 말해보자 그랬어요. 또 청소년 X명이 박물관에 갈 때 필요한 입장료의 총액을 계산한 식을 X를 사용하여 나타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써서 나타내는 거죠. 청소년이 지금 6명일 때 얼마냐? 그러면 6, 5, 30, 3,000원이야. 그치? 근데 X명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X라는 숫자가 청소년 그 박물관에 입장하는 사람의 청소년의 숫자가 막 변할 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사람 수를 청소년 수를 X라고 놓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입장하는 청소년의 청소년 수 그리고 여기는 입장료 합계겠죠. 이거는 한 명은 같으니까 사람 한 명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입장료가 얼마냐 하면 한 명은 500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이면 1,000원이야. 그치? 세 명이면 어떻게 돼요? 세 명이면 1,500원이야.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요것을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요것과 연관지어서 적어보면 이 500이라는 숫자는 1 곱하기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랑 비슷하죠. 500원짜리 한 개 사면 500원이잖아. 그지? 500원짜리 두 개 사면 1,000원이잖아.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500. 여기 3명일 때는 3 곱하기 5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이 부분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이 부분이 2가 되네. 여기가 3이면 이 부분이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청소년이 땡땡땡 해서 6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6명이면 입장료가 얼마냐라는 것은 그 입장료는 6명이니까 6 곱하기 5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더 나가서 2번은 이게 X명이면 그지? 청소년이 X명이면 얼마냐? 그러면 그 입장료는 X 곱하기 500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6명일 때. 자, 요게 1번 답이 되겠고, 요게 2번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힘들고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 청소년 그 문자를 나타내는 값이 막 변할 때, 한 번의 공식처럼 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리한 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자, 문자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이나 일반적인 수량사의 관계를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형의 나이가 A살이면 5살 어린 동생의 나이는 형의 나이에서 5살 빼면 되니까 A-5살이다. 형의 나이가 만약에 10살이면 10에서 5를 빼면 되고 11살이면 11에서 5를 빼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막 변할 거라는 거. 해마다 달라지지만
동생은 항상 5살 차이니까 형 나이만 알면 동생 나이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자와식을 이용하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정삼각형이니까 똑같은 x가 3개인 거지, 그지? 그래서 3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다음을. 자, 한 명에게 쿠키 3개를 주고 한 X명에게 쿠키 3개씩 나누어 주고 1개가 남았을 때 쿠키의 총수는 그랬어요. 그러면 쿠키 수는 쿠키의 총 개수? 총 개수래요. 뭐 총 개수는 이제 나누어 준 개수와 남은 개수, 그죠? 남은 개수 요걸 합친 것이 쿠키의 총 개수겠지. 그런데 X명에게 3개씩 줬으니까 한 사람 앞에 3개씩 X명한테 나눠줬으니까 X 곱하기 3 하고요. 남은 개수가 1개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쿠키의 총 개수는 뭐 3 곱하기 X 플러스 1개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시속 60km로 A시간 동안 달렸을 때 그랬어요. 시속 60km로 A시간 동안 달렸을 때 달린 거리. 그러니까 달린 거리 또는 뭐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죠? 달린 거리는 자, 시속이니까 시속 60km, 60km, 1시간에 60km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1시간 가면 60km, 2시간 가면 60 곱하기 2. 그럼 여기도 곱하기 1인 거죠. 그죠? 3시간 가면 60 곱하기 3. 그러면 만약에 A시간 가면 여기 1이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2가 요거랑 같은 거고 3이 요거랑 같은 거니까 60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속 60km로 A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60 곱하기 A 킬로미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다 보면은 좀 식이 복잡해요. 귀찮아. 수학은 귀찮은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수와 문자의 숫자와 수와 문자의 곱셈은 요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그러니까 생략한다는 건 뭐야? 봐봐요. 2 곱하기 a인데 생략이 뭐야? 이거 없앤다는 거잖아. 그지?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기호 없애고 그냥 a를 여기다 붙인다는 거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그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a를 2a라고 쓴다 그랬어요. 아까 비슷한 거 많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랬는데 이게 숫자와 문자잖아요. 곱셈 기호 생략하면 아이고 곱셈 기호 생략하면 a 마이너스 곱셈 기호 쏙 지우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런 뭐가 좀 이상하지, 그지? 왜냐면 숫자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으니까 a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되는데 a 빼기 3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느냐? 숫자와 문자의 곱은 숫자를 앞에다 쓴다 이거죠. 마이너스 3을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앞으로 가져가고 곱셈 기호는 생략하고 a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기호 쇽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예요. 수와 문자 사이에 곱셈 기호는 생략을 하는데 수와 문자 사이에서 문자와 수가 있으면은 수를 문자 앞에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건 당연한데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것이 좋다. 알파벳 순서. 그러니까 A, B, C, D 영어 알파벳 순서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A 다음에 B 다음에 X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 B, X라고 써야 된다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시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거 또 나오는구나. 앞에 간단히 하는 거야. 2번 1번 2번 다음에 3번 또 있죠. 3번 같은 문자 같은 것들을 여러 번 곱할 때는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낸다. A가 2개 B가 3개 A제곱 B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괄호가 있을 때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데 곱해지는 수나 문자를 괄호 앞에다 쓴다. 괄호가 있으면 수나 문자를 앞에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2하고 괄호하고 x 플러스 y. 이 플러스 기호는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곱셈 기호만 생략해. 곱셈만 생략해. 왜냐하면 나눗셈도 생략하고 다 없애버리면 그게 원래 뭐가 있었던지 알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셈 기호만 생략하고 없으면 곱셈 기호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곱셈 기호만 생략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2가 먼저고 A가 그 다음이고 X 플러스 Y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 또는 마이너스 1에서는 1을 생략한다. 마이너스는 남겨두고 1을 생략하는 거예요. 대신 0.1은 1이 아니기 때문에 0.1의 1이 요게 하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10분의 1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막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0.1 곱하기 X는 1을 생략하지 않아요. 이 1은 1이 아니야. 0.1의 1이지 숫자 1이나 마이너스 1의 1 이걸 생략한다는 거지 0.1의 1은 생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0.1 X라고 써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문제 2번을 봤더니 1번에 보니까 B 곱하기 A 곱하기 7 이렇게 있네. 그러면 숫자가 제일 앞으로 가야 된다. 그죠? 7이 제일 앞으로 가고 곱셈기호 생략하고 그 다음에 A랑 B 중에서는 A가 먼저고 곱셈기호 생략하고 B가 그 뒤에 붙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X 곱하기 2 곱하기 Y 곱하기 X. 그러면 숫자가 제일 앞으로 가야 돼. 근데 X인데 X는 두 개니까 X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Y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플러스 B가 있는데 그 뒤에 곱하기 5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문자니까 얘를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5에 곱셈기호 생략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는 생략하는 게 아니다. 곱셈기호만 생략한다. 이때 괄호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묶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x-y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a가 있네. 그러면 이게 맨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쓰면 안 되고 1은 생략하니까 그 다음에 a가 있고 바로 있는 문자를 그 뒤에 쓰자 그랬으니까 x-y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치? 자, 이것은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약간 바꾸는 거는 괜찮아. 근데 뭐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올바로 하는 거는 여기는 이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요걸 똑같이 나타내는 방법을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는 나눗셈 기호의 생략이다 그랬는데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나눗셈은 A 나누기 B는 나눗셈을 생략하는 게 아니고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쓰는 거니까 곱셈 기호만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분의 1은 이게 1분의 A나 마찬가지니까 B분의 A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B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 곱셈으로 고친 다음 곱셈 기호를 생략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 제목 나눗셈을 기호를 생략하는 거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게 아니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생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나누기 1 여기 참고사항을 보면 x 곱하기 1분의 1이네요. 그죠? 1분의 1은 1이니까 x 곱하기 1이나 마찬가지고 1은 생략하니까 x만 남겠네. 그지? 자, x 나누기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x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x 곱하기 요건 마이너스 1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1 생략하고 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은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x 나누기 2는 2분의 x가 된다. 나눗셈을 역수를 사용해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 위에 공식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x 나누기 2는 x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분의 x 곱하기 2분의 1이나 마찬가지죠. 분모끼리 곱하니까 2가 되고 분자끼리 곱하니까 1x가 되고 1은 생략하고, 그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다 없애고 뭐냐? x 나누기 2 있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는 나눗셈을 이렇게 슬래시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밑으로 내려가고 요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x를 2로 나눈 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나눗셈 기호는 어떻게 생략하는지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은 3x 3 곱하기 x를 이미 계산한 거예요. 그거를 곱셈 기호 생략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게 나누기 y가 된 거지. 그러면 얘는 3x 곱하기 y분의 1인 거고, 어떤 숫자는 그냥 1분의 그 숫자라고 보면 되니까 분모끼리 계산하면 y가 되고 분자끼리 계산하면 1은 생략되고 3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3x 슬래시 y, 얘는 타고 내려가고 얘는 올라간다. 따라서 y분의 3x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원리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a 나누기 마이너스 b다 그랬는데, a 나누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1, 얘는 1분의 분모끼리 곱하면 마이너스에 분모끼리 곱하면 b, 분자끼리 곱하면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 3번이 중요한데, 여기 a 플러스 b 나누기 10이 있는데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죠. 그죠? 괄호가 있다는 건 이건 묶어서 하나로 정리가 된 거야. 하나로 된 걸 갖다가 마음대로 쪼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하나로 돼 있고 곱하기 10분의 1 하나로 된 것이 전체가 1이나 마찬가지지 분모가.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니까 1 곱하기 10이니까 그냥 10이 되고, 분자끼리는 a 플러스 b인데 이 분수의 짝대기가 괄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분수 위에 올라갈 때는 괄호가 사라져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알겠어요? 그래서 괄호 없이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도 마찬가지네. 그지? 4번은 6-x 나누기 a, 근데 나누기 a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슬래시 a, 그지? 자, a가 밑으로 날아가니까 a분의 6-x인데 괄호는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눗셈은 곱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문제 a 곱하기 b 나누기 2예요. 자, 이런 식으로 괄호가 없이 그냥 섞여 있을 때는 나눗셈을 무조건 곱셈으로 고쳐줍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이거 2분의 1. 그럼 여기 분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1분의라고 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2죠. 그죠? a 곱하기 b 곱하기 1이니까 1은 생략하고 알파벳 순서로 a,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도 a 나누기 b,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로 묶은 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a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1분의나 마찬가지니까 분모끼리 쫙 곱하면 1 곱하기 b 곱하기 1 곱하기 1은 그냥 b죠. 그죠? 자, 그리고 1은 생략되고 5가 남고 a가 곱인데 같은 문자니까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요거는 좀 약간 좀 이제 섞여서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4번. 이제 4번에 보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a 나누기 4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네요. a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b
근데 요것들은 다 1분의랑 마찬가지다. 그럼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쫙 곱하니까 4, 분자끼리 쫙 곱하면 a 곱하기 1 곱하기 b인데 1은 생략되고 알파벳 순서로 a, b를 이렇게 곱셈기호 생략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x 곱하기 y 나누기 마이너스 5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네요. 자, x 곱하기 y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x 그리고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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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 그러면 다 곱하면 일단 부호가 뭐냐?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분모는 5 분자는 x 2개 y 하나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에 5분의 x제곱 y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을 보면 a 곱하기 2-b 이거 그대로 있고 나누기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요놈 전체가 1분의 전체가 1분의 그치? 그러니까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a가 되는데 분수에 여기 올라가면은 사라지지만 요 곱셈 기호가 생략되면서 a랑 곱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분수의 얘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a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a까지 묶어졌으면 사라지겠지만 a는 괄호 안에 못 들어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봅시다. 네 번째 거 a 플러스 b 나누기 c니까 곱하기 c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그럼 요놈들은 1분의 1분의 그러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왜냐면 마이너스 1과 이거랑 다 양의 부호니까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모는 c가 되고 분자는 1은 어차피 생략되니까 a 플러스 b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분수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거 지금 다 조금씩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5번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배웠던 문자로 나타낸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때 곱셈 기호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다 배웠으니까 5번에 1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8권의 A1인 공책 한 권의 가격. 야, 8권에 800원이래. 예를 들어서 800원. 8권에 800원이면 한 권에 얼마야? 한 권에 100원이죠. 그죠? 그죠? 요걸 8로 나누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 개수 8권에 8권을 값을 산 개수로 나눠주면 하나 가격이 되겠지. 그래서 8분의 A1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체 쪽수가 100쪽인데 하루에 4쪽씩 X일 동안 읽으면 남은 쪽수는 어떠냐? 100에서 읽은 걸 빼면 되지. 그지? 4X. 그지? 자, 이게 전체 쪽수에서 요거 읽은 쪽수를 빼주면 바로 남은 쪽수가 된다. 이 말이죠. 남은 쪽수. 뭐 남은 쪽수 또는 나머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뺄셈으로 나타내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좀 시간에 촉박해서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좀 급하게 하게 되네. 자, 10의 자리 숫자가 P고 1의 자리 숫자가 Q래요. 그런 두 자리 숫자래요.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가 7이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요? 73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죠? 73. 그런데 이걸 73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보면 7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1 10의 자리에 7이 있고 1의 자리에 3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초등학교 때 숫자 모형 같은 거 계산할 때 이런 계산 하죠. 그죠? 7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1이라고 나타낸다는 거지. 73을. 왜 이러냐 하면 이제 곱셈 기호에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기호를 빼버리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P고 1의 자리 숫자가 Q면 만약에 얘처럼 쓰면 어떻게 하냐면 PQ가 되는데 그럼 이건 곱셈 기호 쓴 거랑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문자일 때는. 문자일 때는 어떻게 되냐?
P 곱하기 10의 자리, P는 10의 자리, Q는 1의 자리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 배웠잖아요. 숫자가 10P 플러스 1Q인데 1은 생략하고 10P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뭐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뭐 있으면 다 상관없어요. 100의 자리는 100 곱하기 숫자, 또 10의 자리는 10 곱하기 숫자, 1의 자리 숫자는 뭐 1 곱하기 뭐니까 1은 생략하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요거 십진법에 우리가 배우는 숫자가 십진법인데 십진법에 전개식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을 해.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자, 요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 6번은. 자, 그래서 어느덧 23분이 됐어. 25분이 됐어. 자, 세 사람이 각각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진이가 한 거 한번 봅시다. 진희. 첫 번째 진희. A 나누기 B 곱하기 C 그랬어요. 자, 그런데 괄호가 있으면 A 나누기 B 곱하기 C를 먼저 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BC가 되겠지. 그지? BC가 될 거야. 근데 A 곱하기 그러면 얘는 BC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BC분의 A가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진이는 잘못했네. 그죠? 진이는 잘못했고 올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돼요. 진이가 표시한 건 잘못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수를 볼까요? 현수. 현수는 얘는 좀 간단하네. A 나누기 B 나누기 C.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하는 거야. 근데 괄호가 없죠? 여기 B분의 1 곱하기 또 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1이 되니까 분모끼리 쫙 곱하면 BC가 되고 분자끼리 곱하면 A가 되죠. 그죠? 아, 그래서 현수도 잘못 나타냈네. 잘못 나타냈네. 올바로 나타내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에 윤서를 봅시다. 윤서. 윤서는 A 나누기 B 나누기 C예요. 아, 그러면 이건 A 나누기 요 부분이 뭐야? C분의 B가 되겠지. 그지? 먼저 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또 나눗셈이니까 곱셈으로 고치면 이건 B분의 C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분의로 고치면 분모는 B고 분자는 A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분의 AC. 윤서는 똑바로 나타냈네요. 그죠? 윤서는 얘랑 똑같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진이와 현수고 진이 거는 올바로 고치면 진이랑 현수랑 같네요. 그죠? 진이의 답과 현수의 답은 같은 답이에요. 그죠? 요거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있는데 대입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이거 고쳤는데 왜 여기 그냥 들어갔지? 아, 여기 1로 고쳤는데 왜 똑바로 안 들어갔어? 뭐 저장을 안 했나? 저장하는 게 없잖아. 그냥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야. 아이고, 아깝네. 자, 이렇게 해서 곱셈기호 생략했고 숫자 대입하는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돼버렸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